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승호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손종차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연례의정 구정과 인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평소 산업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성호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업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최윤수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이한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현자 축수산과장입니다. 이계인 자연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규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주석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25쪽까지는 기구, 정업 및 일반 현황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개 지구에 402만 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LG 디지털파크 4만 평, 고덕 산단 110만 평, 고렴 8만 평, 브랜시티 146만 평, 호송투 19만 평 등 5개 지구에는 현재 실시 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진이 2산단 30만 평, 신재생 41만 평, KDB 산업단지 25만 평 등 3개 지구는 사업 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탄 수완암리 산업단지 9만 평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을 통해서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별 세부적 추진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자료 중 기업정책과 개별 요구 목록 자료인 170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각 단지별로 자세하게 작성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이는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지원 10개사에 15억 3천만 원, 중소기업 육선 지원 145개사에 260억 600만 원 등 총 27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패밀리 클러스터 지자인 개발 지원으로 40개사에 1억 1,200만 원,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6개사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서 생산 비즈니스 토크, 기업 후견 인재,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판로 지원 및 근로자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해서 킨텍스에서 개최한 지화역 코리아의 평택시 단체관을 운영하였으며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23개사에 5,500만 원, 또 설 추석을 맞이해 내고장 기업 생산 팔아주기 운동 등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경제 안정 및 노사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4,000개, 민간부문 일자리 3,500개 등 총 7,500개의 일자리를 마련을 목표로 해서 152억 8천만 예산을 반영했으며 노력한 결과 7,315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 가격 고시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물가 안정 모금업소를 17개소를 지정하여 서민 경제 안정을 노력해왔으며 또한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원하였고 노사민정 파트너십과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소상공인 지원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해서 31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254억 2,900만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창업 및 경영교육 등 소상공인의 자산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송북시장 아케트 설치, 구역 부지 매입 19억 9,600만 원, 서정시장 화장실 보수 2천만 원, 안중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2,800만 원, 국제중앙시장 특화성 육성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전통시장 환경 및 경영 개선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더욱 세심하게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81.5%로 경기도 배관 투자 재원 11억 원에 4.2km, 취약지역에 61억에 17.7km 구간, 도심 및 개발지역에 12억 6.3km 구간, 총 28.2km의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우리 시민들의 큰 여명인 가스 공급부에서 내년도에는 경기도 및 삼천리 배관 투자 공급 계획으로 총 45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할 예정이며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총 2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860명의 일자리와 마을기업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8개 사업 운영과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 기업 10개 기업을 육성 지원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총 3단계에 걸쳐서 행정 전산화 등 5개 분야에 485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84명이 벽화 거리 조성,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에서는 3억 원의 예산으로 34,423건의 취업 상담을 실시해서 3,65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1,658개 업체 5,688명과 찾아가는 이동 상담, 맞춤형 교육 등 35회, 상설 면접장 및 부인데이,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43회를 개최했으며 쌍용 자동차 무급휴직대 가족 지원으로 2개 사업에 38명과 2개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특성화고 박람회, 평택 일자리 박람회 등 총 4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로 60개사에 11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복지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고등학생 학자금 234명에게 2억 1,200만 원을, 대학생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1,531명에게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고자 810명의 교육보사에게 매월 11만 원씩 8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출산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4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2명에 대해서 9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으로 27명에게 19억 9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발전 기금으로 62명에게 24억 1,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지원 시기가 미도래한 쌀 소득 등 보존 직불금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쌀 등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영농 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의 영농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총 14개 사업에 23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쌀 생산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벼 모짜리 상토 지원에 10억 300만 원, 맞춤형 화학비료 1억 9,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작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 2,100만 원, 보행관리기 6,2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 지원 시기가 미도래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등 미완료된 6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기반 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FTA 확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 영양비를 절감하고자 8개 사업에 총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원예 품질 개선에 3.1헥타에 8,500만 원, 에너지 절감 시설에 1.7헥타에 1억 1천만 원, 채소 분야 총 4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3헥타에 5,800만 원, 배 명분화 사업에 3헥타에 1억 5천만 원 등 과수 분야 4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원예 품질 개선 등 미완료 5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집행해서 원예작물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을 한 사업으로 학교 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총 13개 사업에 3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기질 비료에 13억 5,900만 원, 토양 개량지에 8억 4,500만 원, 녹비 작물 종자에 8천만 원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7개 사업에 23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서 참사리 농산물 생산단지 5천만 원, 클린 농업벨트 구축 사업 7,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직불금, 친환경 농산물 학급 급식 4억 4,700만 원 등 비예산사 1개를 제외한 총 2개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시기가 미도래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추진 중에 10개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 촉진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슈퍼오닝을 명품 브랜드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슈퍼오닝 쌀 원료국 생산단지 지원 13억, 슈퍼오닝 지마코 포장재 지원에 2억 2,800만 원, 농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에 4,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출 포장재 보급 지원, 보급품 수출 농산물 지원, 농식품 수출 장려 지원 등 3개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비자의 신뢰와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공식품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1억 7천만 원,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 육성 및 교육에 2,900만 원, 공동체 지원 농업 즉 밥상 꾸러미 운영 1,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생산자 소비자 교육, 생산마을 육성, 만남의 날 운영, 공동체 지원 농업 운영 등 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과 로컬푸드 센터 운영 기본기획 수립 용역 등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마무리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영농 편의 제공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 생산 환경 정비 등 13개 사업에 80억 6,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선 농촌 생활 안전 경영 정비 사업 19억 4,900만 원, 대기획 경기 정리 사업에 27억 1,2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52억 4,1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농로포장 3개소 1억 4,500만 원, 수리시설 11개소에 8억 등 총 9억 4,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농로포장 등 완료 3개 사업을 제외한 추경 사업인 대기획 경지정리 사업, 수리시설 정비,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감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물 명분화 등 3개 분야의 20개 사업에 32억 4,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미국 등 각국과 FTA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품격 축산물 생산 공급이 되도록 축산 경영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에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축산물 명품화 사업에는 한우, 낙농 분야 등 4개 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한우 분야의 경기 한우 명품화 등 3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 낙농 분야의 젖소 생산 경쟁력 강화에 2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 양돈 분야의 양돈 경쟁력 제고 등 2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과 기타 가축 분야 가축 3개 분야에도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명품화 및 생산성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경영과 소득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해 왔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분야 5개 사업, 축산물 소비 기반 4개 사업, 가축 분뇨 공동화 사업 등 3개 분야의 10개 사업에 6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분뇨 처리 체계 구축 및 축산 악취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축산 환경 개선 분야의 5개 사업에 1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왔습니다. 또한 2012년도 가축 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서 미생물 이용한 호기성 발효 시스템 처리 방식으로 일일 100톤, 연간 5만 톤의 처리 능력의 가축 자원화 시설 사업에 13억 2천만 원을 투입, 현재는 친환경 시설 의식 전환 및 민원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적정 부지 선정 등 평택 축협이 주가되어서 가축 분뇨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소비 기반 조성 분야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4개 사업에 9억 3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병 원천 봉쇄를 위해서 민관 협력 방역 시스템 등 3개 분야의 13개 사업에 29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012년도에 연이어서 현재까지 한 건의 의심도 신고가 없었습니다. 구제역 AI 방역체제 및 민간 합동 방역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 분야 예방 백신 지원 6개 사업에 20억 4,800원을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구제역 및 AI 발생치 않도록 가축전염병 발생 원천 봉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등록제 등 유기동물 2개 분야에 대해서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형 어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등 3개 분야의 21개 사업으로 9억 4,200만 원을 투입, 동작의 취업 방류 등 12개 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순기상 미완료된 사업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7월 25일자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해양 레이저 단지 111만 제곱평방미터의 소형 선박 접안 시설이 확정 고시에 따라서 2013년도 7월 18일 평택항 소형 선박 접안 시설 기본 설계 용역을 준공을 통해서 현재는 국토해양부 소형 선박 접안 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건의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는 별도로 2013년도 7월 1일 간이 접안 시설인 부장교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업인 안전과 어선 피양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위생과 소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 방안 강구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행 업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22개소의 대량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음식류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10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내년도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선정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대항 계획을 체결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자연 순환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평택 만들기 사업으로 취약지역 정화 활동에 38개 단체, 도로 이방 사업에 52개 단체에 참여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무단투기 단속을 추진하여 185건에 2,8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건에 26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홍보관에서는 4,383명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의 중요성의 교육을 하였고, 재활용 장터 19회 운영과 16,670명을 참여해서 자원순환을 통한 나눔의 문화 행사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 폐비닐 559톤을 수거해서 5,600만 원에 보상하였고, 18,288개의 분리수거 용기를 확충하는 등 폐자원 수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입니다. 5월에 개최한 환경날 축제에 8,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여하였고, 하절기 미세먼지 예보제 및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대기 환경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1,327대의 노후 차량에 대해서 24억 6천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8대 보급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기후환경 변화 대책 수립 용역 및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종합적 체계적 대응책 및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기 환경보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성면피해 구제급여 7명에 대해서 6,500만원 지원과 94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으로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0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 및 대기 오염도 검사와 환경 오염 우려업소 66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결과 56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고, 휴일 환경민원 기동반 40건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16개 업체에 대한 환경 닥터제 추진과 26명의 명예환경 감시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 예방 강화와 민원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수생태 환경 조성입니다. 진이천 수질 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이천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해서 하수, 폐수, 호수 시설의 33개소에 대한 연중 오염 총량제 총량 관리 이행 평가 및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권 7개시 공조로 추진하는 안성천 수환경 관리 체계 실천 계획 수립과 중권역 물환경 관리 추진을 참여해서 수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및 주식회사 하처의 오염 연계 처리 등 폐수종말 처리 시설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 활동으로 1하천 가꾸기 운동, 호소 및 하천 수질 오염 111톤 수거, 12개 지점의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515명의 참여한 결의대회 개최와 2개월간 시내버스 영상 광고를 하였고, 우수 모범 음식점 43개소에 2,100만 원을 인센티브 지원하는 등을 추진해왔으며, 명절 성수기 식품 등 특별점검 5,689개소를 실시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예방활동 5,981개소에 대해 실시했고, 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판매업소 26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8개 업종의 5,508명에 대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서 식품 안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이 깨끗한 과로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로 환경 정비반을 연중 운영하여 도심 지역 기동 수거반을 읍면동과 함께 8개반에 16명으로 편성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무단 단속, 지도 단속 및 공중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배출 사업장 7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55건에 7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읍면동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3개소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800개소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조속히 정착을 위해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등 475개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 소사벌지구, 미군기지 이전 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 공사장 현장 관리자와 간담회 개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사항이 많은 178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서 세교산단 악취 배출 사업장 4개소 및 축산시설 11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439건의 생활 환경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생활 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지의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남부지역 음식업소는 일반 음식점 2118개소, 집단급식소 153개소를 포함해서 총 2271개소의 음식소가 있습니다. 전체 음식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운동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품 곤충위생업소 허가가 민원 업무 처리 2123건을 처리하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시설 서비스 맛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61개소의 신규 업소 지정 및 재심사를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보의 4대 사학인 척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불량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먼저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식품 운반 판매업소 등 총 4,622개소에 대해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1,499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계절별 성수식품, 시민 다소식품 116개소에 대해서는 성수기별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31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총 2,500여 명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업소 종사자 교육 홍보를 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고부가치화를 위해서 항만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역 항만 관련 업체의 수익성 제고와 고용 창출 그리고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LCL 화물 유치를 위해 평택 직활세관과 평택 항 관련 업체 등 구성된 LCL 화물 유치 TF팀 회의를 월 1회 개최해서 창고에서의 작업시간 단축, 관련 대상 화물의 신속한 처리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인센티브 예산 지원과 더불어서 LCL 화물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고 LCL 화물 화주와 포워딩 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처리 물량이 증가하던 LCL 화물이 금년도 5월부터 1조 국제해리어 항로 운행이 중단으로 물동량이 증가가 둔화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 중 평택항과 연태간의 카페리어 항로 개설은 물론 평택 1조 항로도 조기에 운행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워딩 업체 평택항 유치를 위해 자체 사업 지원 예산으로 5억을 투입해서 평택항에 본사를 설립하여 영업하는 포워딩 업체들에 지원해서 보다 많은 기업 유치와 물동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발전을 위한 항만 활성화 촉진 전략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물동량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증대를 위해서 수도권과 중부권의 화물을 평택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우리시 항만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유치 전략 연구 사업과 평택항 현안상 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을 최소한 100만 TU 이상을 처리해야 하나 대내외적인 해운 항만과 여건이 어려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컨테이너와 카페류 항로 추가 개설도 현실적으로 좀 진행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선전자를 포함한 신규 산업단지의 본격 가동으로 인해서 수출 화물이 증가하여 제반 여건이 성숙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나 다소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연구사업 결과 금년 12월 항만 발전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27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편의시설, 건물 신축 등 5개 리모델링 공사와 수화물 처리장, 사무실 증축 공사를 완료했고 대합실 확장 공사와 주차장 포장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도 12월까지 터미널 내부 천장 설치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납부된 국제여객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항로 개설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질의를 마친 후 행감 공통사항 일괄 질의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범위를 정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주요 업무 보고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환 의원님. 네, 최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이제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현황 10페이지 보면 일자리 경제과의 석유 판매 시설 10쪽입니다. 10쪽. 석유 판매 시설에 보게 되면은 본청 관할, 송출 관할, 안청 관할 해가지고 총 250군데 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석유 판매를 하게 되면 유사 석유도 이제 판매해가지고 그 거래 중지되고 경고 맞는 그 업체도 있죠. 네, 있습니다. 금년 내는 얼마나 발생됐어요? 구체적인 거는 다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왜냐면 행감을 하게 되면 자료를 준비를 해줘야 바로 해야지. 문제 자료 문제까지 주려고. 자료 요청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석유 판매소 주유소라고 말 표현해. 주유소에 보면은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한 데가 있고 가격 표시 안 한 데가 있더라고. 그 가격 표시를 제대로 그 어떤 데는 나무 판때기다 써가지고 찍찍 그려놓고 그러는데 이거를 전부 아크릴로 해가 제대로 좀 표시 좀 해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 지시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거 저기 서부 쪽에 이제 유사 석유가 이제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걸 경고를 해가지고 그 기름을 안전적이고 공급을 해줘야지 시민들이 이걸 유사 석유 써가지고 이게 불안 요소가 되니까 그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네. 네, 12쪽에 대규모 일반 현황입니다. 22쪽에 대규모 점포. 네. 여기도 뭐 우리 평택시에 이제 그 북부나무 서부 쪽에 다 있죠. 그 대규모 그 마트가. 네, 대형마트가 예, 있습니다. 그 실제 근무를 실시 잘 하고 있어요. 실제 근무. 아, 실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조례가 아직 그 지금 개정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지금 그 대형마트에서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돈을 한 달에 빨리 두 이걸 번씩- 저기 집행부에서 올려줘가지고 통과를 예, 시키고.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제 조례 제정이 완료된 데가 5군데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조례 개정 경기도 심의하고 5군데?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우연 소지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서 그걸 다시 한번 이 시군에 그런 우연 소지 저기는 저희들이 다 파악해놨으면 바로 이제 시행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 휴일제를 제대로 안 해주면 왜 뭐 그 주변에 소상공인들 그 저기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장사. 예, 예. 그다음에 재래시장. 특히 이제 그 전통시장이 타격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하여튼 현재는 지금 입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의원님들께 그 의원님들의 그 그리고 고견 거기에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곤하대. 엄청 그 휴일제를 제대로 안 지켜주니까.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는 한 달에 2번 그 대형마트에서 의무적으로 그 지정을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하단에 이제 사회적 기업 시원한 문제. 네, 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네요. 네. 여기 그 시에서 많이 접목해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판매 제품이나 사업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제작을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시에서 그 접목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행정 지도나 그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그렇고 현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예. 그 이제 하다 부분에 보면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재활 근로복지인데 네. 거기서 이제 복사용지, 시원수막 제작,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제과, 제빵, 제조 예. 판매하고 있는데 네. 이런 참 예. 어려운 그 저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거 제작하고 만들고 해서 판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이걸 이런 데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 예, 맞습니다. 동방재활복지관에서는 주로 제빵에 관련된 그런 또 이제 그 화장지 이런 거를 지금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특히 제빵이나 이런 거는 해군 이암대나 이런 곳에 지금 우리가 지금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한 자료 있어요? 아,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우리 시에서 좀 많이 활용 좀 해주세요 부탁이 들어오더라고. 예, 예. 그 명함이라든가 뭐 시원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지금 뭐 우선적으로 했던 그런 쪽에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예. 지금 대형마트에 대해서 지금 소사볼에 지금 또 이마트가 지금 입점된다는 게 지금 크다 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각종 지금 재래시장이나 소점포들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에 어떤 대안으로 나가실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지금 이마트 측에서 건축과에 건축 허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 전통 통복시장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지금
이마트에 관련되는 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임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경제과 쪽에서는 우리 그 소상공인들하고 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각종 그 수단을 좀 마련을 좀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우리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노력해 나간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평택시의 지금 행정을 보면은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에 대안을 찾으려고 자꾸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 평택시 경제, 지자체 경제하고도 굉장히 맞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마트 측에다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 전통시장 밖의 경계로부터 지금 현재 그 이마트에서 건축 허가를 낸 지역까지는 2.2km의 그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렇지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서 그 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한테는 분명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마트 건축할 근처에도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마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저항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또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좀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같은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 중앙정부로부터나 지자체나 정부 다 굉장히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한테 그런 상태가 되는데, 틀림없이 또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명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40만 도시에서 이런 대형마트가 한 도시에서 2개 생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택시밖에 거의 없는 일일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 대형마트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형마트, 평택시의 앞으로의 그 미래 발전상을 보고서 계속 이렇게 그 평택시에 진출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그런 숙제를 좀 안고서 지금 업무에 지금 또 가장 큰 부분은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형마트의 본사들이 전부 다 지금 거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는 돈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주머니 돈 다 긁어가지고 본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봤을 때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행정부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만 그걸로 나중에 가면 거의 종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은. 하여튼 맞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제가 그 이마트 측에 이마트 매장 건설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시민들의 정서를 좀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간에 지금 이마트가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지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30쪽에 일자리 창출과를 계속하게 되는데,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00원에 5개가 있죠, 전통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최고 잘 된다고 하지, 어느 시장이. 우선은 전통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제일 큰 시장은 통북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장 상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합이 잘 되는 곳은 송북시장하고 서정리시장, 그렇게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청으로부터 어떤 지역 조건이나 주변 조건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지금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곳은 국제중앙시장입니다. 예. 그쪽 쪽으로 계속 지원 사업을 해주면서 유흥비도 해주고 그런 거 있죠? 계속 지원해주고. 이제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기보다도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왜 요청을 많이 하고 그 송북시장이나 서정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특가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또 이제 국제중앙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뭐 관광시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결과는 상인들한테도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가 판매 활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송북시장이나 서정리시장은 분명히 그 많은 그 소득 아니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냐고요. 그럼요. 많이 가고 있어요. 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없던데 별로. 어떤 그 행사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서정리시장, 하여튼 송북시장 같은 거 요번 그 추석 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추석 때고 어느 때고 어떤 그 추석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 때, 네. 그 치고 많이 그 판매 실적 올리니까 있잖아요. 그 네. 평상시에 예년에 보면은 그 예년보다 그 판매량이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거기 이제 매니저들이 시장 상인회하고 매니저가 중심이 돼서 그 활발한 판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이 예. 어떤 열정적인 가지고 하는 그 전통시장은 잘 되고 예, 상인회 회장이 어떤 소극적 면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그같이 그 상인회장들하고 상인회 임원들하고 네. 일자리 창출과하고 어떤 컨소시엄을 잘 해가지고 네. 공유해서 소통하면서 저 전통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그 사람이 살지. 아까 김재근 의원 말 맞다가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왜냐면 대형마트는 가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다 저기 거기가 잘 됐잖아요. 시설도. 네, 맞습니다. 한 거기는 품목을 사기 위해서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다 사는데 전통시장은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안중시장이 지금 상당히 그 침체가 돼서 그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중시장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안중시장 얘기 나오는데 안중시장은 자리를 옮겨줘야 돼. 그다가 그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안중시장은 딴 데로 옮겨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자리도 위치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최우수 과장이 항상 얘기가 상인들의 마인드가 항상 마인드라고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되고 유흥비 2,800만 원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안 따라준다며요. 응?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6대지 5대 때 5대 의회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의원을 진출하기 전에 네. 안중 전통시장을 딴 곳으로 옮겨주면 바로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경사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그나마 5일장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 청소만 해주지 돈의 소득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소득이 없어. 우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과에서 네. 그 안중 재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전통시장 살려준다면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안 살린다면 이에다가 투자할 필요 없다고 거기에 2,800만 원 연구용비 세워가지고 소득된 게 뭐가 있어요? 소득된 게 뭐가 있냐고. 전통시장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그 시장 상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과거서부터 쭉 진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인위적으로 옮긴다고 해서 시장 상인들이 찬성하리라고는 제가 판단하지 않고요. 과장님 그래서 항상 마인드가 그 상인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또 생각이 좁다. 응? 아니 또 지금 안중시장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중시장 상인회에서 안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회장님이 지금 원광대학교 그 전문가하고 지금 우선적으로 좀 뭐 염색 염색 스카프 이런 체험 행사 같은 걸 실시하면서 상인회 내리는 거지 내일. 그 상인 회원들 그 마인드를 좀 이렇게 이제 한 곳으로 좀 이렇게 뭉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어떤 또 이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고객센터나 우리 포대시에 5개 전통시장이 있지만은 안중 전통시장은 물 먹는 하마요.
그래서 퍼부가 소용없어요. 지금 그 이제 그 내가 그 지역에 살아 내가 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됩니다. 민속 5일장 아니 그 지금 5일장도 그 5일장 그 대표자들하고 지금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시장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 돈 다 누워가지고 와. 서울 사람들 다 가져가는 거 자꾸 고일장 장사꾼들이. 아니 우선 그러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한번 알았어요. 지켜봐. 저 어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 한번 저도 한번 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가 요구한 의원들이 계속 요구한 화장실도 안 해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은 저희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시장 상인회에서 그거를 좀 스스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주면 하는데 알았어요. 뭔 지금 현재 말인지 지금 그것도 2개 부지를 제가 가지고 의원 지금 돼가지고 거주라고. 사는데 접어드는데 뭐 안전 전통시장 해달라 하나도 의원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하여튼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그 어떤 그 소통을 알았어요.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해서 31조 도시계획 숙제 문제. 네. 이걸 어떻게 그 처음부터 얘기를 줄을 잡아갈지 참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진작으로 향토를 지킨 그 지역 사람들한테 자연보락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어? 그럼 삼천리 가스를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조지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 삼천리 가스들이 자기들이 이득이 챙기지 않는다고 안 해주는 거 아니오. 그럼 수요가 원칙에 한다고 안 해주고 그 배관 사업을 시에서도 안 해주고 삼천에서 안 해주잖아. 자연보락은. 경기도에서 기반시설 그 조례까지 세우고 평택시도 조례가 돼 있잖아요. 농어지원 지역에 확대해준다는 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건이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근데 도시화가 돼 있고 저기서는 도시가서야 뭐 당연히 저게 되지만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거기 딱 취약점이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 그래서 농촌 지역은 배관거리가 길고 참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또 투자도 한계가 있고 참 그런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경기 투자 배관 사업하고 삼천리의 그 이제 투자 배관 사업하고 연계돼서 했는데 우선 우리 평택시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매번 보고 드렸지만은 우선 전 취약 지역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 특정 농촌 지역에 대해서 배관을 하려니까 그만큼 예산이 이제 길다 보니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농촌 분야의 배관 가스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걸 개발 지역 여건이라 해서 좀 더 이렇게 접근 거리가 짧은 지역부터 이렇게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방침 말씀 보고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평택시가 하루빨리 그 도시가스가 전 지역에 다 들어가도록 하여튼 뭐 도하고도 또 우리 삼천리 이런 부분 하고 아주 저돌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부분은 좀 빨리 이 도시가스 아니 시나 도가 문제가 아니라 삼천리 가스 애들이 문제니까. 지금 제가 좀 잠깐 보충 답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경기도 배관 투자 재원을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제 배관 투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42억 3,8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천리 지역에 이제 투자되는 돈이요. 근데 삼천리가 관할하는 시군이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평택, 뭐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용인, 광명, 시흥, 분포, 화성, 안성, 의왕, 오산 이렇게 13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40억 3,800만 원 중에 약 한 26.4% 정도 되는 11억 3,900만 원을 평택시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우리 그 평택시 작년 같은 경우도 약 한 20%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래도 물론 힘들지만 또 외곽 지역 그 농촌 지역 그 취약 지역에 지금 하는 게 지금 아주 느린 소걸음 지구로 이렇게 투자가 되지만 그래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예. 우리 동네에는 수용과 원칙 민간 제한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들었는데 네. 뭐 100%는 다 안 했어요. 믿지만 안 했는데 그 본인 부담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공간 부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 시연 됐더니 그 지역에 가스가 들어왔다. 오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장이나 단체장이 했더니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용과 원칙을 원하는 동네는 내가 접근해서 도와주겠다 하면은 삼천리 가스를 불러들여가지고 재조사를 해달라면 이 사람들이 이익이 안 된다고 안 해주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석정 1리에 우리 동네 바로 옆에가 밀집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사는 동네가 우리 동네 마을까지 그 드머리까지 본관리가 들어가 있어. 거기서 조금만 접목해서 관로만 깔아주면은 그
그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도 밀집된 지역이요. 그 삼천리가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콧대가 높여. 그런 걸 우리가 시의원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삼천리한테 어떠한 소리를 해든 막말을 해도 만들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 그 지역을 아마 지금도 과장님 한번 그 전장 답사 가봐요. 밀집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이라고 뭐 다 밀집 지역은 아니고 뜬금뜬금 집이 있지만 그 동네도 밀집이 됐지만은 멀리 떨어진 집도 있어요. 멀리 떨어지면 본인들이 부담들이 높으니까 안 넣는다고. 하여튼 그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삼천리 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그 삼천리 때문에 시가 끌려 다니지 말라고. 왜 삼천리 왜네들이 삼천리 애들이 항상 얘기해. 시에서 요것만 들어오면 한다 이거요. 하여튼 여튼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취약지역, 그 삼천리가 농촌 그 개인기업 아니니까 공기업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시가 왜 끌려다니냐고 그들한테. 하여튼 노력을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읍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세대수가 12,384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 한 그 공급 세대수가 11,397세대로 약 한 93.6% 정도는 그 다 공급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취약 지역, 진짜 농촌 외곽 지역은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노력을 맨날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뭐 검토한다는 거 하나 실행된 하나도 없어요. 내가 3년 더 4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 해준 게 없어. 아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뭐요, 아이고 맨날 아이고 쓸만 해요 그래. 제가 저 보충 질문 잠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최은수 과장님 예산 맞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의 그 삼천리하고의 그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우리 도로 사업과 소관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도로를 개설을 하고 바로 또 이 가스 배관을 또 이 굴착하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이 얼마예요? 법적으로는 도로가 신설이 되면 가스 관을 배관을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묻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안에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저희들도 생각은 도로를 개설할 때 바로 관을 묻어야 되는데 묻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그 판단해서 삼천리 측으로 하니까 삼천리 측에서는 그 가스가 그 묻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떤 뭐 바로 그 가스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또 일부 지역만 도로 그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가 그 짧은 구간 그것만 이렇게 매설을 한다면 그러니까 본의원이 문제가 지적을 있다고. 하고 싶은 문제는 네. 도로를 신설을 할 때 삼천리하고 해서 배관을 묻어놔야 향후에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거기서 연결을 해서 가야지 다시 새로운 도로를 다시 굴착을 해가지고 가스 배관을 묻는 그거는 행정적인 맞습니다. 비용적인 낭비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면을 볼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우리 산업환경부 수관은 예. 아닙니다만은 의원님 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도 되고 상당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경제성을 하다 보니까 미리 그 부분을 깔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금방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또 내부에 이제 그런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선전 안에 다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도로 개설과 도로 부서하고 또 이런 부서 연계가 됐을 때 미리 이제 그 삼천리 하려고 하려고 이거 그 예산 절감에서 깔아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그 주한미군 이전이랄지 삼성전자 이래서 활발하게 기반 시설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사업이 거기 그 계획을 삼천리하고 원활하게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배관이라도 우선 묻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서로 이렇게 유대를 갖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삼천리와 소통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환 네, 의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최종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이렇게 삼천리하고 우리 선도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이제 간담회가 있습니다. 현덕에 배관 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저도 바로 그 송담지구 현장에 가면서 있었습니다. 예. 바로 저그 선도 면삼까지 배관관로 해서 네, 네. 거기에 이제 빌라단지에 이제 공급하고 농어촌 지역에 예. 가스 공급을 해준다고 예, 그 예. 사업을 우리 할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할 겁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이 어떻게 삼천에서 요구사항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삼천리 측에서는 좀 많은 지역을 좀 그 배관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그 복구를 하는데 우선 좀 응급 복구만 하고 나머지는 좀 마무리 사업은 시에서 해달라. 마무리 사업은 좀 시에서 해주면은 좀 자기네들이 다른 지역도 좀 많이 배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거는 지금 그 안중 출장도 그 관련과하고 지금 그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뭐 하여튼 그거가 되든 안 되든 현동 면사무소까지 이제 배관은 시설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좀 삼천리 측을 좀 응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루라도 빨리 그 배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굴착 작업까지 해서 관로 깔아주면은 그 사람들이 덧세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가스권 사업을 마무리 작업은 시에서 다 해준다. 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여튼 우리 하여튼 시장님들께서도 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있냐고 그렇게 한 예가. 예는 없습니다. 좀 처음 좀 시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 문제입니다. 나도 내 지역에 하면 좋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 삼천리 가스에다가 그 어느 지역에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 예산을 투여한다. 그 사례가 있으면 그런 되는데 그 사례가 없잖아요. 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주세요. 시돈이 들어갔던 뭐 도돈이 들어갔던 상관없는데 그거를 삼천리하고 다 협의를 하라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게 좀 좋은 사례가 된다면은 좋은 사례가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은 좀 할 수 있도록. 삼천리가 그렇게 가난한 그 개인기업이 아니잖아. 부자잖아. 하여튼 뭐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삼천리 측에서 완전 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게 의회로 들어가거나 의원님들이 그 하나하나 짓고 나서 예산 받을 수 있냐 이거지. 하여튼간에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뭐 하여튼 내년도에 제가 지금 예상하기는 상반기에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현동면은 지금 그 배관망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선 현동면 사무소로까지라도 배관망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만 그렇지. 보급이 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는. 본회의는 예.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네. 하지만은 또 시에서 해내는 그런 예산은 시민의 혈세가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가지고 삼천리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삼천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어떤 그 재원을 딴 데 쓰고 삼천리 뭐 또 해오라 강해봐요. 노력을 하여튼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협조를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예. 지금 이제 과장님은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근거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근거 만들었잖아. 2010년도에. 그러면은 치약지역 그 당시에 나온 게 서탄하고 현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그걸 안 했냐 이거예요. 조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자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갖고 한 20억 정도 이 조례만 통과된다 그러면은 한 20억 저기 해서 서탄하고 현덕 한다고 했어요. 근데도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여건하고 요건 지금 또 내년도에는 요건이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거를 좀 잘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조례를 해야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걸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다른 방안을 해야지. 그때도 말 많았어요, 의회에서도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2번씩이나 추진해서 어떻게 됐든 어렵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은요, 그거 잘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갖고 올린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그 조례 관련된 그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아니 구상은 지금 3년 동안 했으면요 폐쇄시키든지 다르게 개정을 하세요. 예,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는 어때 그 당시에도 검토한다고 그랬어. 이게 지금 또 다시 이제 겨울철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스 공급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도에서 이제 우리가 가스 사용한 양의 얼마를 다시 재배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거의 한 1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수요조사 해요. 수요조사죠. 네. 그러면 이제 올려요 도로.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뭐 10번 많게는 작게는 뭐 10개 많게는 한 30건씩 이렇게 해마다 올렸는데 그러면은 2009년도에 1번이었던 거 다음 연도에 됐어요. 근데 이제 4번이 안 됐어. 그러면은 4번은 2011년도에 1번이 돼야 돼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없어졌어요. 이게 수요조사한 거 무조건 다 이게 경제성 미달이야. 이 사업이 되려면 100년 이후에나 수지타산 맞는다라는 논리로 삼천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도에서 배정되는 건 취약지구 가스 공급 해주라고 된 거지 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알아서 놓지 않습니까? 삼천리에서.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 공사 어떤 비축 기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스 생산량을 가지고서 주변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종자가 돼가지고 어떤 이 조례도 좀 우리 평택시에 있는 조례하고 함께 해서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이재수 과장님 말씀을 뭐 고생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법이 개정되면은 뭐 한 10억 이상이 오면은 더 원활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도로 우리가 뭐 한 4, 5km만 한다고 해도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 보는 건 많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볼 것만 봅니다. 사고 많이 나서. 그렇지만 이런 거 진짜 100억 정도 투자해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스 공급해주면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한 돈 200만 원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다만 전역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연차적으로 좀 꾸준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삼천리 지구하고도 어떤 협약서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스 사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조사는 어떻게 됐든 해보려고 이게 수요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 됐던 거 어느 정도 됐으면은 계속 그거는 올라가서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2009년도에 한 수요조사한 게 지금까지도 사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그 해에 신청했는데 그 해에 됐어요. 이게 맞는 거냐? 이거는 뭐 우리 같은 시의원들이 또 하도 저기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원칙이 있어야죠. 이게 민원거리를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민원거리를 해소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 사업 민원이거든요. 가스 민원은. 근데 다 똑같아. 경제성 미달 다 그렇게 이유는 됩니다. 지금. 그렇지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순수에 입각해서 해줘야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이고 실적하고 비교해보면은 2009년도에 했던 게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안 맞는 거지. 어떻게 근데 2012년도에 신청해서 2012년도에 하냐 이거요.
어떤 그 지역은 뭐 어디 뭐 저기니까. 그 어떤 그 이제 그 도시가 자꾸 변화가 심하니까 그 변화 때문에 지역 여건이 많이 그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이제 가스공사 지금 이런 게 예. 문제가 되는 게요. 이 수요조사 때문에 이런 게 밖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럼 업자들은 어떻게 이걸 작업을 하냐면은 1번부터는 안 해요. 끝번부터 합니다. 그래갖고 주민들 선동 일으켜요. 그래갖고 다 민원 야기시켜갖고 다 우리들한테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런 소리 보고 가스 공급 계획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선적으로 이거 동의받아서 한다. 근데 뭐 시의원이 노력 안 해서 안 논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유출이 왜 됩니까? 이거 자료 공개 안 된다고 막 계속해서 안 됐었어요. 저도 자료 한번 달래니까 이게 나가면 문제가 된다? 근데 업자한테는 가 있어요. 어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네. 가스가 지금 필요할 때예요. 네. 거의 이제 기름보일러에서 이제 가스를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날씨가 추워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지금 공급이 안 돼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어떤 그 지금 그 겨울철에 그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촉구를 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봐도 12월 30일 날 준공됐고 타상 8월 달 12월 31일 이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어르신들 저기 하면은 그걸 난방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분들이 걱정이 지금도요 아깝기 때문에 기름을 안 쓰고 그냥 추위에 떨고 계셔요. 가스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가스 공사를 하는 지역은 빨리 그 추진이 될 수, 진척도가 빠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12월 31일 날이에요. 2012년 정도에 한 거는 10건 중에 8월 달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12월 31일 날 준공됐어.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가스 공사하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굴착하고 저기 하면은. 그러면은 한 10월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끝내야지. 이게 끝까지 가스 공급 그 관이 끝나야 이게 가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가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더 문제는 지금 이제 가스 공급 이제 내선 이제 집 안에 그 설치 비용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행정에서도 막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공정가가 없어요. 그 저도 바가지 썼습니다. 저희 집 가스. 그러니까 지금 많게는 8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어느 곳에든 뭐 한 150만 원에 설치했는데 어떤 지역은 230만 원이고. 저는 250만 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바가지가 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도 우리 다 시민들인데 그분들은요 가스 들어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150이던 250이던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냥 계약합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그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요. 하여튼간에 그 이 가스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고유 업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삼천리 도시가스나 경기도나 이쪽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 시가 그 배관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이 참 진짜 저희가 그 어떤 그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떤 때는 참 힘이 지금은 듭니다. 삼천리가요 네. 독점이라 그래요. 독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든 방법을 뭐가 경쟁을 시켜야 뭐가 되는데 어차피 평택은 삼천리다 가스 공급은 딱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걸 거 많아요. 수요되는데 어떻게 굴착하는 허가는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을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좀 해주셔요. 이게 이렇게 문서화 됐다는 것은 이건 민원의 시작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수요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또 이제 삼천리 측으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2009년도에도 수요조사이고 2010년에도 하고 네. 2010년에 이게 안 됐으면 2011년으로 가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가고 어떤 건 빠집니다 그냥. 어떤 그 빠지지 않도록 그 더 철저하게 그 업무. 그러니까는 올해 안 됐으면 내년으로 또 내년에 안 됐으면 내후년으로 그럼 3년이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그저 그런 방식대로 어찌까 기준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 예, 중식 시간 좀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